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우동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 변호사님,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판단할 핵심 쟁점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이 법정에서 합니다.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판단할 핵심 쟁점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혐의점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내일은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선고 공판이 오후 3시에 열리게 됩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 판단이 된다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그 쟁점은 일단 비상계엄이 어떻게 보면은 바로 내란으로 그 포섭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인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이미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국가 권력에 찬탈을 할 수 있는 주체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내란 행위가 인정이 되었을 때 본인이 대통령의 위치는 아니었고 군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체의 위치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되었었던 공수처의 수사 범위 안에 이 내란죄가 포섭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판부가 계속해서 꼭 출석을 해야 된다. 아까 이 강조하는 영상도 봤는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 선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도 선고는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출석이 없이 이렇게 선고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출석 없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 솔직히 낮아졌다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의 결과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판단이 나오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이 각각 재판부가 달라요. 일단 1심 과정이기 때문에 각 재판부별로 조금은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구형보다도 높은 23년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구형보다도 낮은 7년이 나온 것을 보았을 때 어쨌든 재판부별로 어떤 처벌의 수위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2명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이 맞다라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도 명시적으로 들어간 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행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윤석열 등이 주도한 내란이다라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판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따서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 변호사님은 내일 재판부 어떤 판단하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일단 그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 네. 다들 아시다시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입니다. 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다만 이제 실제 그 계엄이 이제 한쪽 의견에서는 계엄이 장기간 된 것은 아니고 또 유혈 사태도 없었고 또 과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심에서는 사형이었다가 항소심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도 있다는 점을 들어서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무기징역을 예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이 사안의 상징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요. 다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서 향후 상급심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여러 피고인들 중에서 무죄 판단 혹은 공소기각 판단이 나온 것 중에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법상 일단 내란죄는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명시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다른 사건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된 사건으로서 내란죄의 수사가 지금 가능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과거 체포방해 혐의 이 판단에 있어서 그런 혐의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체포방해 혐의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이것을 인지해서 수사했다라는 증거 자체를 제출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심 과정에서 재판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 재판부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점이 내일 또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두바이 쫀득쿠키, 이른바 두쫀쿠 열풍이 사그라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쫀쿠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재고가 넘쳐난다 이런 하소연들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직원분 선물 받아서 먹어봤는데 참 맛있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합니다.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면 그 떨이에도 안 팔린다, 재고가 악성 재고다 이런 하소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원재료 가격 추이를 봐도 원재료가 지난달에 비해서 가격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드셔보실 분들은 다 드셔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두쫀쿠를 아무래도 동네 카페에서 만들어서 인기를 키운 거다 보니까 골목 상권에서 키운 이 두쫀쿠를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뛰어들면서 인기가 꺾인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불만도 있고 또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 보면 유행 사이클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면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최근 두쫀쿠 관련해서 민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는 관련 민원이 118건까지 늘었고 이게 1월 한 달 동안 디저트류 전체 민원 중 6% 정도라고 합니다. 강 선생님, 이게 두쫀쿠 열풍이 그렇게 분지가 엄청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민원의 비중이 높은 것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1월에 식품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전체가 2,042건인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118건이 두쫀쿠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전체의 6% 관련이고 단 한 개의 품목을 가지고 이 정도가 들어온 것은 이례적입니다. 일단은 민원이 들어온 것은 품질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았는데요. 카다이프면이 아니라 버미셀리면을 사용했다라는 일들도 한번 적발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피스타치오에 껍데기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형태의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허위 과장 표시 그리고 치아가 손상됐다. 또 어떻게 보면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게 쪽에서 주문을 취소했다. 이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많은 가게에서 두쫀쿠를 만들었던 만큼 그렇게 관심이 집중됐던 이런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전혜 변호사님, 만약에 네. 이 카다이프 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카다이프 면을 먹으려고 두쫀쿠를 먹는 건데 소면을 허위로 사용을 했다면은 어떤 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허위, 과장 광고에서 허위 광고가 될 수 네. 있겠죠. 만약에 섞어서 썼다면은 과장 광고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카다이프가 아닌 버미셀리면만 썼다면은 허위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두쫀쿠 열풍이 잦아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품질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파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